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1년간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한 일본 상장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았던 투자 장벽이 낮아지자 소액 주주들을 대거 끌어들여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주식의 액면 분할을 발표한 회사가 총 191개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 주식 분할을 시행한 기업도 62개사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금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사업장 규모가 올 들어 벌써 7,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달 만에 지난해 전체 해지 규모의 2배를 넘긴 수준인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에서 계약금을 버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사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순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TV를 제쳤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치즈직 앱 사용자는 216만 명으로 아프리카 TV의 19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즈직은 지난해 12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스트리밍 앱 사용자 수 1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미 3월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한 발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컸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마이크론의 신고가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양시장의 흐름이 다르고 종목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빠르게 출회가 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제는 정말로 내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 종목이 없으면 소외감이 느껴질 지경인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도체 종목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역으로 반도체 종목이 좀 많아서 오늘장 기분이 안 좋았을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넘게 매수했지만 사실은 거의 삼성전자에 다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가 한 1,200만 주, 역대 최대의 매수량을 보였고 또 코스피 상승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상승 종목은 39개 종목, 하락 종목은 840개로서 사실 강보합을 마감했지만 실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 많이 상승했고 오른 종목이라 해봤자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엑시콘, 네오셈 등 CX의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엄청나게 손실감을 느꼈을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미특허 관련해서 루머가 돌면서 삼천당 제약이 아침부터 오늘 코스닥 하락을 주도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HLB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삼성전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을 키웠으며 사실 하락한 것은 마이너스 2.29%이지만 실제 하락 지수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하락에 대한 체감 지수는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한 3배 정도 컸다. 이렇게 어려운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이었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는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게 뭐죠? HLB 그룹주 한 번이었고 지난주에는 K뷰티였는데 HLB 그룹주도 그렇고 K뷰티도 그렇고 전부 다 급등을 했죠. 맞아요. K뷰티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잉글루드랩을 기점으로 한 2, 3, 4% 올랐었는데 월요일 날 전부 다 우리 뭐 글로벌 텍스트리는 한 17%, 뭐 등등해서 제가 강의한 종목 전 종목 오르는 4주 연속 전 종목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9시 반부터 뽑았는데 그 제목이 유가 관련 스몰캡입니다. 유가 관련 중소형주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 방송국에 와보니까 그 종목이 하나는 상한가를 치고 하나는 20% 오르고 또 시간에 하락하고 뭐 엉망진창이라 여러분은 이제 이 종목군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국내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강의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강사님 매주 이렇게 화요일 저희와 함께 주고 계시니까요. 화요일 방송 꼭 시청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우선 삼성전자가 당연히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이 제주 드림타워 관련해서 매출 호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종목이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에 엑시콘이 21%대,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85,000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연이은 연고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죠. 시가총액 500조 원을 달아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HBM의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도 일부 좀 해소가 됐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지면서 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죠.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해서 또 루머가 나왔었는데 이 루머에 있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17%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롯데관광개발을 살펴볼 텐데 오늘 공시가 좀 하나 나왔죠. 제주 드림타워 매출 관련한 공시가 나왔는데 제주 드림타워가 1분기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죠. 초반 대비해서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6%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오셈을 한번 살펴볼 텐데 CXL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오늘장에서 상승 VI가 발동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상승에 같이 힘을 받으면서 동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8%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선 궁금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진작에 짚어준 종목들도 좀 나와 있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부터 해야겠죠. 역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종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는 뭐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이제 금요일 오전 방송에서 마켓 시그널에서 제 1종목으로 이미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종목을 잘 소개를 안 시켜드린 이유는 다 아시고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시장이 계속 섹터가 이동하면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전혀 예측이 아닌 반드시 예측 가능한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밑에만 보셔도 여기 밑에만 이렇게 보셔도 이만큼 그죠? 뭐 계속 뭐 3월 20일부터만 봐도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오늘 1,187만 주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수급에 당할 주식 가치는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 수급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종목에서 거래하신다면 현재 높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종목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HBM 쪽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또 엔비디아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지만 CXL 관련 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가전 쪽에서는 갤럭시 S24 핸드폰하고 또 AI 가전 제품 출시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익스펜션 전략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뭐 3조 4천억 간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금년에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고 실제 뭐 재작년 2022년도 비해서 그러면 더 오를 것이 영업이익을 더 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최고점은 2022년도 찍었지만 작년 대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호황이 있다. 이러한 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고 오늘 장도 내일 장도 내일이 장이 어떻게 이제 키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지 여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가치가 있고 앞으로 금년에 성장이 예상된 데에서 무조건 오르지가 않는 이유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같은 삼성 계열사인데 삼성증권을 한번 보세요. 삼성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더불어 금년도 1, 4분기의 실적이 최대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뭐 간간히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지금 오늘 이 상태에서 오히려 실적이 최대인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여기서 실적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적이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뉴스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급이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이 대규모로 붙어 있고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끈처럼 매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코스피를 주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종목에서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수익을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뭐 포트에 반도체 종목이 없다 그러시면 삼성전자를 조금 일부 거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외국인 수급이 오늘처럼 계속 이어지느냐를 아침에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매수의 여부를 떠나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됐을 때 어쩐지 알지 모르는 그런 좀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수급은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주의점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삼천장 제약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심장이 덜렁했습니다. 예. 삼천장 제약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천장 제약이 오늘의 이제 코스닥 특징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침부터 삼천장 제약의 미국 특허 관련해서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코스닥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삼천장 제약은 제가 오늘까지 방송에서 뭐 2월부터 출연했는데 한 벌써 4번, 5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배트맨에서도 또 우리 금요일 날 오전에 마켓 시그널에서 삼천장 제약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리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그 이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자 엄청 많이 올랐죠. 한 60%, 70%까지 상승했다가 이 정도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즉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악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루머를 퍼뜨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건데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쳤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이 이미 삼천장 제약의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 중에 하나는 우리 4일 전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오늘은 26만 5천 주 매도했고 수요일부터 삼천장 제약을 하락시키다가 매도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이 삼천대학이 좋다 하고 개인들이 56만 주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안타까운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 특히 단가가 12만 원에 가까운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하고 여러 번 추천드렸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지 않으다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니까 엄청나게 매수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은 다시 오기 어렵지 않다, 오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관들도 오늘 24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오늘 개인들만 많이 엮여 있는 종목, 안타까운 종목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호재 뉴스가 났을 때 그때 사기보다는 제가 이제 1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시장을 선도하고 미리 시장의 섹터를 선도해서 매수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같이 매도하는 이런 우리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사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매수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자, 네오셈 하겠습니다. 네오셈. 네오셈. 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자, 네오셈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위치상으로는 반등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마침 삼성전자발 뉴스가 나왔죠.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에 짙은다 해서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우리 엑시콘과 더불어 네오셈이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됐었고, 다만 이제 네오셈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오르면 그날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그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날 반드시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반납했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또 반납했죠. 한 절반 정도는 반납하기 때문에 오를 때 매수하셨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일정 부분 오르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손절과 익절입니다. 익절은 장기적으로 우연히 많이 수익을 내시긴 하는데 우리 손절 타이밍에 손절 못하시고 또 익절할 타이밍에 익절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음에 1타 강의 때는 자, 손절매, 더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1타 강의 참조하시고 일단은 이익이 나면 매도하신다. 우리 네오셈의 경우에도 삼성전자발 SSD 품귀 현상으로 급등했다가 종가는 그래도 8.6% 상승 마감했는데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내일 올라갈지 이건 사실 모르겠고요. 내일 수급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오셈은 오늘 삼성전자발 그 반도체 상승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일부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SSD 품귀 관련한 종목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엑시콘은 오늘 오른 그 반도체주의 대장주로 새로 등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아침부터 상승을 계속했고 차익 매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래량은 최근의 거래량, 거의 금년 거래량 중에 최고 거래량을 찍었다. 그래서 거래량은 우리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중간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때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홀딩해서 가져가기에는 좀 늦은 종목이다. 단 우리가 CXL 관련,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스몰캡으로 같이 관종해야 될 종목이 엑시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수급도 잠깐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4만 5천 주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 종목을 보면 무조건 그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있어서 오르는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1,200만 주 매수했던 것처럼 오늘 외국인이 14만 5천 주 매수했기 때문에 오른 것이고 이유는 뻔합니다. 이유는 그 우리가 팔기 위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수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늦다. 이걸 반드시 참고하시되 엑시콘이 CXL 관련 대장주로 새로이 등극했다. 참고하시고 관종에 넣으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을 했으니 직접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후에 주가 흐름 좀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봐야겠죠? 롯데 관광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좀 밀려났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항상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뉴스죠. 뭐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매도를 하시고 차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자. 롯데관광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KBT 관련해서 특집 1타 강의도 했고
또 그 이전에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한 요 지점에서 한번 이 시간대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의 눌림목은 한 2주간에 걸쳐 있었지만 우리가 때가 됐으니까 상승한 거고, 제가 지난주에 일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 봄이 오고 있다. 4월은 봄인데 여러분의 계좌에도 봄이 오길 바라신다면 KBT에 주목해 주세요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설명드렸고, 우리 글로벌 텍스프리라든가 제시스 메디컬, 클리오, 본너를 소개시켜드렸고, 공약주로는 실리콘투, 잉글루드랩,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멘트에서 호텔신라와 롯데관광을 잘 보세요 그랬는데 어제 하루는 KBT의 하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관광이 어제 하루 급등했고 오늘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롯데관광의 특징이 뭐냐면, 작년까지의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는 거의 고객들이, 즉 객실 고객들이 한 80%가 한국인이었고 20%가 한 중국인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바뀌었습니다. 한 90%가 거의 중국인 또는 홍콩 계열 사람들이고, 카지노도 작년에 이제 가보면 카지노 이용객들이 주로 밤 시간대에 뭐 술 한잔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금년에 제가 가봤더니 아침 9시, 10시부터 밥 먹고 그냥 2층에 있는 카지노로 막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 개선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우리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객실이 1,5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통해서 운영했는데, 이제 인력도 많이 교체하고 구조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특히 1, 4분기에 와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다만 오늘 하락한 이유는 뭐 뻔합니다. 보지 않아도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오늘 거래 상황 한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뉴스와 함께 60만 주를 매도하고, 기관은 이미 금요일 날 롯데관광의 하락을 예보했습니다. 그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는 롯데관광을 기관이 37만 주 금요일 날 매도했고, 오늘은 12만 3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절대 상승할 수 없는데,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삼천당 제약에서 본 그림과 비슷한 수급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에서 오늘 그 개인이 56만 주 매수했잖아요. 자, 이 종목에서도 오늘 롯데관광이 좋다 그러니까 7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차트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차트상의 위치가 지금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파란색 거래량이 나오면 보통 이제 하락할 때 뜨는 거래량이고, 장대 음봉을 그렸다. 이 장대 음봉 돌파하려면 이 많은 매물대들을 더 많은 매수 주체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만큼 수익을 냈는데 끌어올릴 주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분간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여러분 가격대에 보시면 한 9,300원대까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오늘 특징주 5개를 말씀드렸는데, 시장을 보는 눈, 첫 번째 삼성전자와 CXL 반도체를 잘 보자. 두 번째 우리 제약바이오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렇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관련한 전략까지도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매주 화요일 방송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HLB 특징 할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했는데 역시나 잘 갔고요. K뷰티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했는데 역시나 잘 갔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욱이나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국제유가는 정말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고, 국내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시세가 좀 나타났는데, 자, 그럼 오늘 강의에서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바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오늘 강의는 유가 급등 관련된 종목들이고, 안타까운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4주째 1타 강의 할 때마다 전 종목이 신기하게도 상승을 했고, 3주 전에는 유로모픽칩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자, 2주 전에는 HBL 관련 주주들이 제가 추천 이후에 거의 전 종목이 20%에서 70%까지 상승했는데, 특히 HLB 이노베이션은 70%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HLB 테라피틱스는 심지어 HBL 그룹주가 모두 하락한 오늘도 4%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타 강의가 늘 중요한데, 오늘 제가 고른 종목이 3종목입니다. 그 3종목을 아침에 골라서 방송국에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와보니까 그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한 종목이 22%대 상승을 하고, 또 시간에 또 1%에서 3%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래 가져온 목적은 아침에 내일 급등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지난 4주처럼 수익을 내시길 바랬는데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유가, 즉 석유 관련된 중소형주, 즉 스몰캡들만 엑기스에 해당되는 세 종목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 즉 상승 요인은 뭐냐면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WTI 서부 텍사스 충질유도 82달러, 그다음에 브렌트유도 한 87달러 이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이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러시아에서 석유 수출이 좀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도 하나가 있고, 또 2, 4분기에는 원유 수요가 공급보다는 특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것에 관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 추정컨대 중국도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경기 부양하게 되면 석유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럼 유가가 급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유가를 가져온 이유는 아침에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은 하락장이구나 예측을 하면서 아침에 9시부터 고른 종목이 이 세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 오르는 섹터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가 관련주, 대형주, SOL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소개시킬 세 종목과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같은 은행주, 그 다음에 우리 곡물주 있잖아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등등, 대주산업 등등의 종목군들이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는 오늘 하락이구나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섹터에 눈을 살펴보시라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흥구석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세 종목 중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제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만 해도 한 11%, 12% 상승하고 있었는데 2시부터 흥구석유와 그다음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가 2시 이후에 갑자기 5분, 10분 사이 급등을 해서 종가에는 흥구석유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자, 흥구석유는 어떤 회사냐면 GX 칼텍스의 일종의 홀세일 에이전시, 즉 홀세일 도소매 업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서비스 지역이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이다, PK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우량하다. 부채 비율은 한 16%밖에 안 되고 PBR도 1.5니까 자산 가치도 충분하다. 단점은 이 회사의 현재 시장 가치가 마켓 밸류가 주식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 현재 펌만 봐도 106이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성은 늘 지난 10년, 20년간 최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유가 급등한다 그러면 제1타로 봐야 될 종목이 흥구석유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같이 주가가 하락한 날, 아침부터 하락할 때는 이런 종목에 눈을 기울이시고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선침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도움될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석유인데요. 한국석유 생소하실 수도 있고, 단순히 이 종목은 그 석유 종목이 아닙니다. 석유 종목이 아니고 석유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석유로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품들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실 때 도로에 뭐가 있죠? 아스팔트 있잖아요. 이 아스팔트를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국석유입니다. 좀 노동을 많이 하는 회사죠. 우리 기존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도소매만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별로 없고 그냥 마케팅 위주의 홀세일 에이전시인데, 한국석유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아스팔트라든가 석유에서 나오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이 회사의 장점은 재무구조도 우수하고 또 흥구석유에 비해서도 수익 가치도 높은데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가장 장점이고요. 부채 비율은 사실 흥구석유에 비해서 좀 높지만 우리가 PBR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회사의 현재 주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0.8, 정확하게는 0.77인데요. 이걸 아시고 퍼는 10이니까 다른 우리 유가 관련된 중소형 스몰캡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이면 이 종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오늘의
공략주로 한국석유를 가져가겠다 하고 이제 본 시각이 6% 상승했을 텐데 종가 기준으로 22%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히든 종목은 공략주는 다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장점은 뭐다?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수익을 많이 내는 진정한 주가 관련된 스몰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 회사는 우리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도 우리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듯이 이 유가 관련 스몰캡들도 스펙트럼이 있는데 흥구석유가 맨 오른쪽 급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제일 낮은 쪽이 중앙에너비스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게 바로 한국석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등할 때라도 이 종목이 한 6%, 10%에서 사면 크게 리스크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셔도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날은 이렇습니다. 우리 흥구석유가 급등할 때 잠깐 쉬어갈 땐 갑자기 한국석유가 다시 대장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초기에 상승할 때, 즉 오늘 같은 날의 대장주는 흥구석유가 되는데 이게 며칠 쉬고 다시 재반등할 때는 이 대장주가 바뀝니다. 그때 올라가는 종목이 한국석유니까 이 종목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를 같이 보시면서 좀 이따 소개시킬 중앙에너비스 같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먼저 튀는지 잘 보시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다 싶으면 한국석유를 매수하는 게 맞고요. 지금같이 흥구석유처럼 30% 올랐는데 막 쫓아가셔서 아까 같이 뭐죠?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 쫓아가서 개인들이 왕창 매수하는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건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의 의도는 내일 매수할 의도였지만 이미 급등하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을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저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얻을 수 있다. 단언코 지난 4주간의 1타 강연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종목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사실 중앙에너비스가 현재는 주가 탄력성이 제일 낮아서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리지만 과거에는 탄력성이 가장 좋아서 항상 대장주는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세 번째 소개했고 탄력성은 제일 낮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손을 탔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세력들이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고 해서 지금은 개인들도 잘 안 믿는 이런 종목이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종목이다. 꼭 알아야 될 우리 유가 관련된 스몰캡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SK에너지의 석유 또 LPG를 수도권에 즉 서울과 경기도에 직판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다. 아까 어떤 회사랑 비슷하죠? 흥구석유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어떤 대리점 형태, 에이전시 형태로 팔고 있고. 자, 작년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3개 회사 중에 제일 낮습니다. 매출액은 20%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따라서 7억 정도 적자를 보았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유가가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진폭 때문에 1, 4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자, 이 회사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그 흥구석유라든가 우리 한국석유에 대비해서 유통 주식 비율이 21%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급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종목을 소개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흥구석유는 현재 대장주고 그다음 부대장이 한국석유죠. 근데 중앙에너비스는 현재는 그 시장에 관심이 없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얘가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과거의 경험상 보면 순식간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뭐 1분에서 3분 사이에 그냥 15% 20% 급등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내일 이후에 유가가 더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호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급등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를 따라잡지 마시고 중앙에너비스를 약간의 순절매를 감안하시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중앙에너비스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나마 제일 매수할 만한 종목이 중앙에너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자 어떻습니까? 현재 투자가들은 자 외국인이 26,000주 매도했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이미 매도하려고 그랬는지 한 4,500주 외국인이 매수했고 오늘은 개인이 매수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매수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앞에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 상승하니까 늦게 매수한 개인들이 내일의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했는데 이 역시 좀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의 단위가를 보면
아마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하락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아니나 다를까 늦게 들어온 개미들이 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시간의 단일가 종가 기준으로 2.8% 하락했습니다. 즉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만 오늘 개인들은 역시 뒤늦게 매수했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타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뭐 이런 매매 기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선도하자 이런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 제가 늘 어떤 화요일 방송을 위해서는 일요일부터 어떤 섹터에 돈이 흐를지를 잘 봅니다. 특히 제가 이제 2월 때부터 늘 강조드린 게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고 MF 자금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온 돈은 제한적이고 반드시 섹터별로 돈이 자금이 에너지 형태로 이동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에 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장의 선도라는 관점에서 4주 동안 제가 특징주들을 가져왔고 그 종목들이 운 좋게도 여지없이 전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 에너비스의 사례처럼 이렇게 뒤늦게 쫓아와서 오늘 같은 날 급등하는 날 뒤늦게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석유와 흥국석유가 20% 상승할 때 중앙에너비스는 한 4%, 5%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가에 12% 올랐으니까 원래 급등해야 될 양보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개인들이 25,900주나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2.8% 하락했다는 얘기는 내일 수익 내기 어렵다. 내일은 이미 외국인은 팔고 도망갔기 때문에 참 개인들은 매수가 후발주로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타 강의를 잘 듣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즉 많이 참고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쫓아가지 말고 선도하자. 우리 여러분들 시장에 우리가 현재가를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가를 잘 보시면 그 현재가 이전에 시간별 거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간별 거래를 이렇게 보시면 시간별 거래에 보시면 그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 갑자기 막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거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뉴스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뉴스를 보고 따라잡기 한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고 따라잡으면 반드시 새로운 뉴스에 걸려들게 됩니다. 오늘 그 사례가 뭐였습니까? 삼천당 제약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에 매달리지 마시고 뉴스를 선점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드린 이유 중에 하나고 KBT를 소개시켜드릴 때도 1, 2월에 화장품주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설명드렸고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일요일날 KBT 화장품들이 미국에는 70%, 일본은 30%, 중국은 17% 급증했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월요일날 KBT주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제가 추구하는 것은 뉴스를 보고 하지 않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현재가를 보면서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올해 하루 종일 쭉 보다 보면 이게 현재가 딱 튀기는 거 보면 뉴스가 나오겠구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모아서 이렇게 일타 강의로 갖고 오니까 이 종목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로 판단됩니다. 오늘 일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주간의 일타 강의만 보더라도 강의에서 짚어줬던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또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의만 잘 쫓아와도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 내는 종목들을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강의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강의를 꼭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궁금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실리콘2 상승률이 35%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난날에 저를 너무 반성하게 되는데 실리콘2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실리콘투는 뭐 제가 이제 3,000개 된 종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매년 실적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도 급증할 종목이다. 전 뭐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반도체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실리콘투를 마켓 시그널에서 금요일 방송이죠. 오전 방송에 요 가격대에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열흘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한 7, 8일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상한가 한번 이렇게 나왔죠. 상한가 이렇게. 그리고 한번 쉬었습니다. 쉬었고 제가 이제 배트맨 일부에서 그럼 제가 남들이 반도체 매수할 때 제가 종목 하나 확실한 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공약주로 다시 실리콘을 가져온 게 시점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 화요일 날 저녁 방송 이때 추천드렸죠. 자, 얼마큼 올랐습니까? 실리콘드가 이만큼 여기서부터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남들 크게 하락하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2.33%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어제까지도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자, 실리콘2가 제가 추천한 이유 중에 뭐냐면 이 회사는 세계 시장의 변화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150국에 50여 개국에 우리 인디아 제품을 팔고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이만큼 급등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앵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오늘 실리콘2 또 다른 거 보여주시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아, 그럼요 하고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지난주 우리 1타 추천주가 뭐였습니까? 추천주가 요거였죠. 자, 뭐였죠? 잘 보시면 잉글루드랩이었는데 자, 잉글루드랩은 실리콘2만큼 급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끼가 있다면 이 회사도 실리콘2만큼이나 상승할 때는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게 아마 추천컨대는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뭐 이쯤 어디 되겠죠. 이쯤 어디 추천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날 3월 26일 날이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2%, 3% 계속 상승했다 하락하면서 어제까지도 상승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10% 정도의 수익이면 요즘같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시장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가장 최선의 종목으로 드린 게 잉글루드랩이고요. 단지 그 종목만 소개시키는 게 아니고 그날 제가 1타 강연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KBT주를 모조리 가져왔습니다. 모조리. 자, 그 중에 한 종목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소개시키는 종목이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자, 이날 제가 1타 강의를 했죠. 1타 강의를 하고 어떻습니까? 어제 상승분만 17%가 상승했는데 뭐 이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예. 제이시스 메디컬 이 종목도 어제 한 10몇 프로 상승했고 제가 화요일 날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뭐 갭상승한 것도 없고 한 2%, 3% 이렇게 오르다가 어제 12% 상승했고 뭐 본느, 클리오 자 이렇게 제가 소개시키도록 급등을 하니까 어제서야 많은 방송사와 전문가분들께서 K뷰티가 뭐 실적이 올라가느니 앞으로 좋느니 수급이 들어오니 막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타 강의를 드린 제 포지션이 맞습니까? 어제 그 추천을 드린 다른 방송사의 추천이 맞습니까? 이미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은 코스닥 하락과 더불어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일부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특히 오를 종목도 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 이미 제가 K뷰티에 소개시키는 종목들은 이미 다 오늘 하락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은 당분간은 거래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실리콘2라든가 잉글루드랩을 리뷰를 했으니까 다음에 추천할 종목도 오늘 잘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아닌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 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매주 1타 주식들의 이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제주은행입니다. 고금리 효과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단기 반등에 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밸류업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죠.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도 좀 나타났었는데, 자, 제주은행을 어떤 이유에서 좀 꼽아주셨을까요? 자, 제주은행을 가져온 이유는 뭐 아침부터 제가 이제 선정한 종목 섹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유가 관련주 얘기했죠. 자, 은행주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곡물 관련주 이 섹터에서 골라야 되는데 사실 고를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인버스를 투자하시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종목을 하기 전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를 동향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내일도 코스피는 상승하겠다는 표시를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하락시키겠다는 걸 표시를 보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시간 될 때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고 외국인 틀림없이 내일 코스피를 상승시킬 의지가 있고 코스닥은 하락시킬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별 종목은 내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제주은행인데 제주은행은 푸른저축은행과 더불어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로 오르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고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주은행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제주은행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고 추천 히든주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이었고 제가 추천드린 위치대가 요때 정도였는데 한 7일 정도 후에 상한가를 한번 먹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이력이 있는 실리콘트를 추천했던 그 경험으로 다시 한번 제주은행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은행 명을 밝히는데 이 제주은행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거래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 하락하면 손절하시고 다시 매수하신 전략을 보시는데 내일의 위치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내일은 시장이 하락할 여지가 일단 오전장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인버스 선물에서 코스닥을 매도했기 때문에 내일은 코스닥 쪽이 상승을 오전장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오전엔 반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세력들이 이걸 이해했다면 우리 개인들을 떨구기 위해서 약간 하락시킬 수도 있는데 매수하실 분들은 소량만 매수하시고 좀 더 하락하면 한 11,000원대 언저리 위에서 매수하시면 거의 수익을 내시는 종목이고 내일 정도에는 원래 매수할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매수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고 혹시나 예상과 다르게 내린다 그러면 손절을 한 1% 정도 손절을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중기로 보신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수익을 낼 종목이다. 왜냐하면 20일 평균선의 가격이 12,200원이니까 오늘의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20일 평균 가격이 여러분 급등과 급하락의 쟁점인데 즉 이 가격이 터닝 포인트이고 오늘 장중에도 한 7%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트레이딩 여러분들 단타 매매 하실 분들도 이 종목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가 어디가 올지 몰라서 막 이것저것 막 매수해두면 그것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반도체 한 10종목 매수했는데 오른 종목 4개, 내린 종목 6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올랐다는 그런 자랑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처럼 진짜 인글루드처럼 또 실리콘투처럼 제주은행처럼 안정적인 위치에서 그 추천드리는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반대주에 주목하자. 오늘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거래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언제나 좀 한 발 빠르게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1타 주식 추후의 주가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틀의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마이크론의 신고가 소식에 훈풍을 받으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다만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죠. 그에 맞는 수혜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추후의 주가 흐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